예, 방금 소개받은 그 김영수 교수입니다. 우리 한 의원님 저번에 취임하실 때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든지 다 있어 잘 지켜본다고 했는데 그물 관련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유는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시끄러워서. 아무튼 뭐 농담 비슷하게 정상 입법 기관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이 대체 수자원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좀 고민이 됩니다. 지하수가 대체 수자원인가? 대한민국 관련 법을 쭉 맨날 공부하면서 뭐 제가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대체 수자원에 대한 정의는 현재 법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비슷한 게 물관리기본법의 제15조 2항이 물수요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하나가 이제 우수, 두 번째가 이제 하수재 이용, 세 번째가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노력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제일 큰 틀에서는 이제 지표수 지하수가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 하면 원래 이제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뭐 옛날 같으면 이제 서자들이 좀 있는데 이 자꾸만 둘째 아들을 서자 자리에 갖다 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어찌되었던 숫자를 가지고서 일단 뭐가 문제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지하수를 좀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잘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그림은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USGS에서 한 2000년 초반에 나온 건데요. 지구에 있는 물을 싹 바닷물까지 모아서 다 우리 몸속에 있는 물까지 모아서 모으면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빙하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 있고요. 그게 요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거. 그게 이제 지표수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물 관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 이런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제 좀씩 매년 바뀌게 되는데 130억 그러니까 이제 1,300억 톤 정도가 우리나라는 이제 1mm의 비가 내리면 1억 톤이 됩니다. 바닥 면적이 딱 그 정도가 돼서 그래서 한 1,300mm가 내리니까 1,300억 톤의 비가 이제 오게 되고 그 중에 증발산량에 해당되는 게 한 560. 요 정도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얘도 손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증발산에서 이제 발산은 생물의 이제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좀 기여를 하게 되고요. 복잡하게 다 돼 있어서 이용량을 한 370억 톤 정도도 하는데 이 이용량이 또 용수라는 개념과는 좀 틀립니다. 이 중에서 120억 톤 정도는 하천 유지수라고 지금 이제 배덕교 위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물관리 홈페이지도 정확하게 만드셨던데 사실 용수라는 개념에서는 372억 톤이 아니고 250억 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사한 것들이 쭉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 세 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한 250억 톤, 다음에 하천의 유지수, 이제 요즘엔 용수라는 말 안 쓰고 하천 유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수자원 이용량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370억 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값들이 나오고 용수 이용량은 250억 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큰 틀이시고 아까 서울에서 18만 톤 정도의 유출 지하수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전체로 보면요. 지하수로 봤을 때는 한 약 3%가 유출되는 거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250억 톤의 물 이용량에서 보면 0.4%가 이제 리키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수가 아니고 이제 물과 관련된 숫자는 1단위의 숫자가 나오고 연 단위의 숫자가 나와서 항상 365를 빠르게 곱하고 나눠야지 이게 정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11년에 나왔고 200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FAO 전 세계 물과 관련된 공식 데이터들을 FAO가 유엔의 산하기구죠. 식량자원기구에서 이제 쭉 해서 우리나라는 250억 톤 정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 재이용하거나 여기서 보시면 넌 컨벤셔널 따지면 대체 수자원에 해당되는 거 한 뭐 10억 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바로 전에 발제자께서 한 17억 톤 된다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게 좋아진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값이 변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2011년에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이 되는 순간은 중수도를 약간 의무화하면서 이제 국가가 푸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싹 바뀝니다.
지하수는 그냥 여전히 3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지하수법은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94년에 받을 때 그때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변경, 그러니까 23년에 발표되고 24 한번 리뉴어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물관리 얘기가 나왔고, 지하수는 이제 4차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이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요 네모박스 한 요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키워드가 되는 어떤 액티비티를 낼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지하수를 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는 수도를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지하수는 결국에는 수도의 형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 공급량은 70억 톤입니다. 1년에 전 대강 우리 권지양 상하수도 학회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는 그중에 한 30억 톤 정도를 공급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수도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도를 포함시키면 약 2%, 제주도를 빼면 0.3%입니다. 지하수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공급합니다. 알아서. 국가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수 과장님 괜히 이제 부담되실 텐데 아무튼 토양지하수과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도 와 계신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고, 이게 현재 수도치수원에서 지하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이제 200원, 300원, 4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원수를 팔 때, 한번 침전수를 팔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팔 때 가격이 한 뭐 200원, 300원, 400원 되는 걸 결국에 우리는 집에서 한 1,000원 정도 내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전체적인 틀이고, 지하수 30억,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과 관련돼서 가장 좋은 두 개의 통계치를 내라고 하면 지하수 조사연보 94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70년대 후반부터 나오는 상하수도 통계연보 굉장히 정확하고요. 나름대로 막 좀 틀린 것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두 개의 통계는 지표수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고 수자원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5년이나 10년마다 나오는 수자원 통계량은 제가 봐서는 너무 거품도 많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개, 그러니까 수도 쪽과 지하수 쪽은 매우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0억 톤 정도 쓰고 있고 170만 개 공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지하수는 주로 이렇게 농업에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기준으로 바꾸면 농업용수에서는 14%밖에 지하수 사용하지 않고요. 생활용수의 22%. 결국은 개인들이 스스로 생활용수를 공급을 22%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숫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하고 하천수가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이 바뀌어서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지하수는 공적 자원이라고 아주 선언이 딱 돼 있습니다. 하천수는 그러면 국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10년 전쯤에 바뀌었고요. 그 공적 자원으로 똑같이 하천수나 지하수나 법적 지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과 하천수를 사용하기 하는 과정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하수도 그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잘 사용해 오시긴 했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하수법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제일 지하수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수법이 이제 첫 번째 93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되고 시행이 94년 1월부터 되는데 97년에 전부 개정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같은 것은 딸림조가 의8까지 갑니다. 의8.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딸림조 의로 가는 조 중에 제일 얘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조절을 해야 되고, 타법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리하게 다른 법에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법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하는 좋은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아마 곧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토양지하수과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개발 이용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언은 다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 선언은 허락을 받게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한 95%, 안 해도 되는 신고가 95%, 그다음에 신고 꼭 해야 되는 건 5%.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에서는 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는 빼줬는데, 빼주다 보니까 100명 중에 95명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신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의사, 그러니까
이용 의사가 없으면 이게 자꾸만 지금 폐공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신고를 처음에는 하는데 사망 신고와 관련된 강제 사항이 없습니다. 출생 신고는 강제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뭐 쓰다가 안 쓰는 사람을 누가 그거를 군청에 가서 구청에 가서 그걸 저희 지하수 이제 안 씁니다 하고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금방 이제 고치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아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수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의 수질 문제는 저는 그렇게는 없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뭐 지하수 같이 제주도에서는 지표수가 대체 수정입니다. 가서 보시면 거기 어숭생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수원으로 쓰는 곳에서는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전체적인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현재 원수에서 수질 기준이 굉장히 사실 지금 지표수 쪽에서는 뭐 1급수, 2급수 뭐 아주 간단한 식의 이제 수질 기준을 주는데 지하수는 먹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굉장히 원수 자체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수처리해서 쓰면 되는 물을 그냥 폐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용수 개발을 했는데 생활용수에서 뭐가 하나 엔진하면 농업용수도 쓰면 되잖아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폐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봐줍니다. 이제는 그래서 봐줘서 이제 실제로는 조정되고 있어서 이 수질 기준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물환경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물환경 기본법에서 또 있는 수질 기준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기준은 이제 지하수법은 먹는 물 수준을 따르게 돼 있어서 지표수와 너무 큰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그 수도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건데 제주도 제외하면 맨 끄트머리에 있는 예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갖는 지형 지질적인 문제냐? 그래서 아까 그 FAO의 팩트 시트가 있어서 다 뒤져갖고 열심히 뒤져가지고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파란 것과 빨간 게 있는데요. 파란 것이 뭐냐 하면 한 국가에서 전체 수자원 이용량에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 빨간 게 수도에서, 정확하게는 수도라는 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쓰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래수라는 말 쓰는데 퍼블릭 워터 서플라이에서 쓰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무조건 다 퍼블릭 워터 서플라이에서 지하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집어져 있죠. 10% 수자원에서는 10%, 수도에서는 0.2%. 그래서 이거를 플로팅을 하면 이게 뭐 오랜만에 부등식의 영역에서 y는 x 그래프에서 위쪽, 그래서 대부분 반으로 쪼개면 위쪽에 있고 약간 이상한 나라들이 좀 있고 아주 이상한 두 개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책적인 결과지 자연지리적인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아서 실제로 이제 뭐 이거 지하수를 하다 보면 뭐 이제 지질학에 대한 지층 얘기를 막 해야 되고 해서 이게 복잡해져서 굉장히 싫어해서 과거에 이제 수자원공사에 좀 도움을 받아서 대용량 지하수를 하루에 적어도 치수원을 3,000톤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영월정선 태백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뭐 퍼렇고 특히 빨간색 부분들은 충분히 지하수만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여기는 조사 안 해도 압니다. 왜냐하면은 70년대에 과거에 여기는 이제 가면은 그냥 용천수처럼 물이 나옵니다. 워낙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옛날부터 현재 영월정선 태백에 사는 인구에다 수도를 공급하고도 남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연적으로 지하수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건 관리 방안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국적 수도요금은 현재 뭐 한 70%밖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30억 톤을 국가에서 해야 되면 3조 원을 넣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수도요금을 부과했을 텐데요. 이것도 되게 과소평가되고 외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글로 하면 거의 30조 정도입니다. 걔가 만들 수 있는 생산성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최소로 해도 1조 7천, 뭐 2배 이상의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가치라고 계산하는 방식들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바이아스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계를 치느냐에 따라서 틀려서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현재 그 경제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개인 위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지하수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유출 지하수가 아까 이제 눈으로 보여질 때 얘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느껴집니다. 막 그
지하철에 가면 막 버려지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걔가 우리는 이게 아까 한 40만 톤 넉넉하게 잡으면 되고요. 이 40만 톤 다 했을 때 지하수에서는 한 2~3% 되고 수도로 보면 한 1% 되는 거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이용량으로 되면 한 0.3%, 0.4%요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정도가 전국에서 0.3%가 버려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뭐 수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누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숫자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은 해야 되는. 나름대로 서울시는 계속 투자를 해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용역을 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이것도 약간 강제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이게 쓰다 보니까 좋으니까 이제 저절로. 지금 에너지 쪽에서 이제 RPS 제도가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어쩔 수 없이 RPS로 시작해서 신재생은 현재 경제성으로 보면 좀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나름대로 이제 뭐 우리가 ESG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됐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합이고 어찌되었던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잘못된 게 지하수를 놔두면 미래에 쓸 수 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느냐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하수는 순환하는 물입니다. 순환하는 물. 가만히 땅속에 있는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환하는 이 사이클이 보통 지표수는 이제 계절 단위나 뭐 길어야 연 단위로 보는데 지하수는 그 에버리지로 봤을 때 한 10년에서 뭐 5년 정도도 좀 깁니다. 근데 뭐 10만 년 되는 것도 있고 50만 년도 되는 거지. 뭐 그거야 통계 분포를 하다 보면 중심에서 바이아스 된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순환 주기가 그냥 10년 정도인, 그래서 오히려 좀 반응이 느린 물입니다. 푹 찔러도 조금 있다 아프다 그러고 뭘 줘도 고맙다는 말을 아주 천천히 하는 그런 스타일들인데 한 10년 정도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는 보통은 10년마다 20년을 내다보는 이제 과거에는 수장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얘가 버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오용하고 남용 뭐 이런 부분들도 자꾸만 이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은 공적 자원이라고도 돼 있는데 사적 이용이 많이 되어 있고 이거 막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미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써온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서울의 교통 문제 GTX 뚫고 이럴 때 거기서 조례가 30m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서 땅으로 뚫고 갈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땅 밑으로 뚫는 것도 다 허락받아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 이미 지방상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 수도의 10% 이상을 지표수가 아닌 치수원, 전 지하수도 하자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단 아까 얘기했던 대체 수자원 그 3개 또는 뭐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뭐 지하수 뭐 뭔가 조금은 분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유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2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퍼블릭 도메인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공익 추구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익 추구의 방식인데 사실은 이거 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건 공익 추구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가능한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있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93년인가 제 기억이 맞는데 이제 금호강에서 패널 사태 터지고 막 이랬을 때부터 항상 나오는 게 치수원 다변화였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조금 더 악화된 거고 솔직히 조금 더 지하수 쪽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고 저는 뭐 지하수 꼭 쓰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 생애 주기에 대한 비용 편익을 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 지역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치수원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